네, 추동훈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2024년 위기로 시작된 테슬라의 이야기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동훈 기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사실 이강인 선수의 팬인데 네네. 들어오기 전에 두 골이나 넣어서 설레는 마음에 흥분이 계속돼서 전해요 계속.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올해 주가가 12%나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나 안 좋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새해를? 사실 새해 기술주들이 시작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CES가 지나가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딱 이 기업,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12.5% 정도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9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정말로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 투자자들, 특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도 관심이 너무나 큽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5%가 2016년 이후로 9거래일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숫자에 대한 관심도 너무 크고요. 어제 하루 지금 개장 직전 이제 곧 개장을 할 건데 개장 직전까지 이 3.67%가 마지막 날 또 빠지면서 21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가 299달러거든요. 그보다는 한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선 우려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으로만 따져도 940억 원이 손실이 됐습니다. 정말로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내일 열릴 시장에서 테슬라가 또 빠질지 우리는 미리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 어떤 겹겹 악재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건가요? 참 이 위기라는 것이 오면은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좋은 일이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가격이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해왔었던 2023년부터 특히 주목했던 이슈고요. 가격 인하 어떤 이슈가 있냐 바로 마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도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되는 이슈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중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긴장감 때문에 물류 비용이 늘어나면서 또는 이러한 비용 운송하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공장이 멈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다라고 하더라도요.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 보니까 공장이 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물류, 즉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공장이 당분간 멈춘다라는 뉴스는 결국에는 분기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와 관련된 또 새로운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이 네 가지나 악재 뉴스가 쏟아진 결과 지금 주가에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오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 이슈를 가장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나온 이슈는 아니었는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계속 변동을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수요가 많으면 테슬라의 가격을 올려서 더 높은 마진을 획득을 했었고요. 반면에 수요가 줄어들거나 경쟁사들이 크면은 우리들은 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더 많이 팔면 되고 여유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난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가격 변동 뉴스는 작년 내내 쏟아졌던 뉴스였고요. 그 정도까지는 테슬라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일 경우에는 테슬라에게 좀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입니다. 12일이죠. 12일에 중국 웹사이트, 즉 중국에서 파는 테슬라의 가격이요. 약 5.9%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5.9% 내렸고 모델 Y는 또
Y도 2.8%나 낮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델 Y는 사실 좀 비싼 모델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판매가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약 4,7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잠깐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테슬라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테슬라 가격이 낮아지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도 될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지난해 있었거든요. 그랬던 가격이 또 떨어지면서 어찌 보면은 테슬라를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같이 만들었던 차량을 1년 전만 해도 10%, 15% 이상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현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진을 낮추더라도 판매량을 늘려야겠다라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러한 저가형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 2라는 차량이거든요. 소형 SUV, 소형 자동차를 컨셉으로 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의 역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기존 차량의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주요 모델에서 마진율을 많이 남겨야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커진다라는 것인데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까지도 차량 판매량 자체는 계속 늘려온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4쿼터에 47만 대가량을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생산량 그리고 인도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비아디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가 네.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기업. 뭐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이신데 여기가 지난 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 기업으로 등극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연초부터 시작되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이 비아디를 의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의식한 가격 인하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더 많은 자동차를 판다라는 것은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차는 많이 팔면 팔수록 마진율 자체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연초부터 또 제기되고 있다. 가격 인하 이슈를 제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더 많이 팔릴 수는 있겠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진이 남지 않고 또 가격을 높이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또 고민이고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사실 테슬라의 가장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은 노조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바뀐 거죠. 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차량이 판매가 줄어들고 마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못 얻는 대신에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택한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질수록 어차피 판매되는 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서 마진율을 높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거시경제 위기설이 나돌았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려는 것 그리고 레이오프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리하고 하는 이유가 이 임금과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전략인 것인데요. 그에 대한 전략이 핵심이 바로 임금 인하였습니다. 임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노동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테슬라도 이제는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 과제를 직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이 가장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대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GM과 뭐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은 임금이 굉장히 많이 대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노조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조가 없는 테슬라의 직원들은요. 야, 3대 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니까 저렇게 파업도 하고 임금도 올리니까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조가 생기지 않도록 당근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근책이 결국에는 임금 인상밖에 없는 것이죠. 즉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않을 만큼의 임금 인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과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금 인상 지난 기가 네바다라는 그 배터리 중심으로 생산하는 공장 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가서 우리 노동자들 임금 꼭 올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있고요. 이제 그 유럽 등지에서도 지금 노조 결성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기차는 특성이 조금 더 부품이 적고요. 노동자가 적어도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 그러한 적은 노동자들조차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연초부터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은 마진은 떨어진 데가 비용은 높아지는 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색 코뿔소 같은 겁니다. 저희가 알긴 했지만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던 이슈 바로 홍해 이슈인데 홍해 사건은 어느 정도까지 커진 건가요? 사실 홍해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던 건 유가 정도였었거든요.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오르면요, 유가의 부담을 느낀 자동차 운전자들이 전기차로 쏠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테슬라가 가장 이득을 봤던 포인트입니다. 당시에 유가가 뭐 $130 이렇게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운행비 그리고 유가의 부담을 느꼈던 가솔린 차량 운전자들이 다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나서면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었고요.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서 이 전략을 택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전쟁 때문에 테슬라가 웃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해 사태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물류망이 막혀버린 겁니다. 홍해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그곳을 지나갔었는데 그곳이 막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돌아가다 보니 최소 7일에서 10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 비용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비용이 증가되고 부품 못 받는 이러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에 대한 타격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각지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각 공장에 알맞은 시기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힌 거죠. 그렇다 보니 테슬라도 이미 공장을 멈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2주 이상 이렇게 2주가량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가동할 수 없다라는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겐 좀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을 공수받지 못하니까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발표를 한 것,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수급 차원에서의 문제다라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이슈를 쭉 듣다 보니까 저는 단순히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방위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배를 통해서 운송을 받는 기업들은 다 피해를 받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가 부품들이 다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깃이라고 불리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생산품들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와 여러 가지 인도 등에서의 물품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 현지에서도 판매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농기구 공급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신발 만드는데 국내에서도 유명하죠.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공수받지 못해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이 홍해 리스크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길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앞으로 테슬라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확전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해 이슈에 이어서 이거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계속 안 팔리고 있다라는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테슬라? 그렇죠. 사실 지난 4분기부터 불거졌던 이야기가 중국의 전기차도 많이 팔렸고요. 테슬라도 지난 4분기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점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겼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죠? 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겠죠. 국내에서도 이번 겨울이 되니까 역시나 불거진 이슈인데요.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도 충전 시간이 원래보다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저희 그리고 시청자분께서도 테슬라 민주님이 타시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현재 여러 가지 좀 부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조금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닌가, 쉬어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시장 1위 렌터카 업체거든요. 허츠입니다. 사실 국내에선 잘 안 볼 수 있겠지만 외국 한 번만 나가보시면 이 렌터카 업체는 무조건 한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글로벌로도 굉장히 큰 사업을 펼치고 있는 허츠에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2만 대를 팔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뭐 상당수가 당연히 테슬라 차량이고요. 원래 허츠 같은 경우에는 향후 테슬라 차량을 10만 대 가량 구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GM에서도 17만 대 가량을 인수하겠다 등 해서 모든 렌터카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허츠가 한번 수지 타산을 맞춰보니까 이거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거를 스스로 시인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어찌 보면 전기차의 B2B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전이 어둡다라는 시인을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테슬라의 발목을 가장 최근에 잡은 뉴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자, 2만 대 같은 경우에는 허츠의 전체 전기차 보유량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털어내야 될 만큼 허츠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허츠가 전략을 수정한 이유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수요가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수요가 저조하다라는 것이 렌터카를 빌리려는 사람들조차 사실 여행을 가려고 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여행을 즐겨야 되는데 충전소를 찾아야 되고 충전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보니 내연기관차를 타고 만다라는 것. 그러면 렌터카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보유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빌리고 있으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렌터카 업체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면 유지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부품이 고장 나면 갈고 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적게 들고요, 부품도 적을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 뜯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부품 비용도 많이 들고 교체해야 될 게 많더라는 겁니다. 즉 뭐 빌려가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유지 비용도 많이 드니까 렌터카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이 지적되면서 결국에는 이 허츠가 전기차를 내다 팔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가장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를 흔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허츠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기업이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들도 기업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전기차를 내가 굳이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허츠의 뉴스가 중요한 것은 24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전기차 시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다라고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이 멈춰버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던 게 조금은 느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항상 나오는 게 이거죠. 오너 리스크. 네, 맞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가 진짜 무서운 건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엔 기업의 내재 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받아본 여지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물론 일부 비판론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장 추세는 굉장히 가팔랐었는데 가장 큰 문제, 항상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CEO 리스크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라는 이 걸출한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또 개짜 경영자로서 계속해서 또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그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행보 때문에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테슬라 주주들의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요. 뭐 지난해, 지지난해는 특히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트위터, 지금은 X가 된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움직였던 것들이 사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던 오너 리스크였습니다. 그게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자, 여전히 그러한 CEO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인수가 끝난 X를 통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제가 살펴봤는데 재미있는 제목을 봤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포퓰리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거의 동일한 노선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완전 정치인이자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 비슷하다라는 거는 사실 일론 머스크 기업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최대한 많은 판매를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뉴스일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X의 기업 가치도 계속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가치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과연 이러한 리스크 언제쯤 제거가 될 것인가? 사실 제거가 될 수 없겠죠. 계속해서 기업을 경영할 테니까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도 아마 올해 테슬라의 가장 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그럼요.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니면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테슬라 하면은 디스럽션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추동훈 기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